안녕하세요. 시대인재에서 생명과학 누수를 맡고 있는 김민준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에 원서내죠? 오늘은 어떤 학교를 정해서 의대를 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의대라 할지라도 점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종이나 교과로 원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요. 내가 수능 점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의 범위를 정하신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적어도 여기까진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신 학교가 최저 학교예요. 그리고 저기는 정말 가면 좋겠다. 정말 점수는 높다. 그런 학교는 가장 높은 학교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머지 학교를 정하시는데 이제 의대는 좀 다른 게요. 다른 학교는 굉장히 선택지가 많죠. 근데 의대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정별로 보시는 게 가장 간편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간단하게 낼 건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사실 뭐 그렇게 내드리면 모두 다 거기 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의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번 내시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을 봤어요. 자, 수능 보고 나면 그냥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막 문제가 이상하고 채점했더니 점수도 안 나왔고 망한 것 같고 다시 재수를 해야 되나 하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두 다 같이 수능을 봤습니다. 다 피곤하고 일단 원서 냈잖아요. 보통 처음에 수능 직후 토요일, 일요일에 논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보고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제 막 채점하고 계속 점수 컷을 많이 확인하는 주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교가 그 다음 주까지 봐서 실제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11월 말일까지 논술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1월 말일까지가 수능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월 되어서야 여러분은 시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논술을 안 보는 경우는 수능날 이제 해방되십니다. 자, 그래서 원서 내실 때 먼저 학교별 시험범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학이 다 범위가 포함이 되거든요. 미적분은 기본이고 확통과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의대치대 같은 경우에 과학을 보는 학교가 3학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학교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경희대하고 그다음 경북대 그리고 아주대 이 3학교가 과학을 봅니다. 그중에 경희대는 물리, 화학, 생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와 경북대는 생명과학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경북대와 아주대가 아닌데 물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물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나는 화학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화학을 선택하셔도 돼요. 두 과목의 좋은 점은 생각보다 문해력이나 어떤 해석보다는 계산을 잘하는 데 있기 때문에 수리적 계산이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북대나 아주대를 보는 케이스는 생명과학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역시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3과목, 3학교를 다 내게 되고요. 3학교의 경우에 수능 끝나고 나면 바로 경희대를 보고 그 다음 주에 경북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주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3학교를 이제 고려하시면 좋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확인하시고 나는 과학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수리만 보는 학교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수리만 보는 학교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수학만 특화가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리적인 감각이 필요한 과목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랬을 때 내 논술이 어떠냐? 나 수리 너무 잘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만 보는 학과를 보는 게 좋긴 한데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문이 넓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자신의 논술 실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얼마큼 쓰기를 많이 했는지 풀이를 많이 했는지 답안지 구성이 적합한지 이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학만큼은 답안지 굉장히 잘 쓴다. 그러면 논술 쓰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내가 논리적 글쓰기를 너무 잘해. 그러면 과학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경우는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물론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도 있지만 답을 맞추는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학의 경우는 답안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제가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학생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점수의 그 간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수학 점수를 받더라도 과학에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과학의 배점이 큰 게 아니라 과학의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과학 논술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셔서 내가 문해력이 좋고 논리적인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 그러면 수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는 과학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봤을 때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붙은 케이스가 되게 많았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50, 과학이 50이기 때문에 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과학을 잘 보게 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역도 합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워. 뭐 유전이 나와, 투가 나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도전해 보시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언어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다지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선호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병원을 졸업한 후에 나중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 병원에 이제 좀 가산점이 붙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학교면.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의사 선생님 좋아한다. 나 그분 존경한다. 그분 밑에 제자가 되고 싶다. 나 어떤 전공 하고 싶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병원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을 보시고 저 병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갔는데 올해 같은 케이스가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합격은 했는데 막상 이제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 이런 케이스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시로 정말 만족한 학교를 갔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병원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원서 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일단 날짜를 쭉 쓰시고요. 내가 정말 꼭 가야 되는 학교를 체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이제 6장을 다 쓴다고 생각했을 때 개수 센 다음에 남는 학교 중에서 일정이 안 맞는 학교, 비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수능 첫날 첫 주는 겹치거든요. 2개씩 봐요. 그러면 여기서 동선이 좀 짧다든지 오전 오후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시간표를 짜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짜셔가지고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다 확보해서 원서 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낼 수도 있고 막상 시험 끝나면 정신이 없거든요. 수능 끝나면 채점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아침에 딱 눈 뜨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정해진 경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시험장만 출석을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상 동선을 파악하셔서 원서 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시죠. 난 과학도 안 했는데 과학 보는 학교 원서 내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능 끝난 후에 바로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쓰기를 하고 논리적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과정이 있고요. 혹시나 논술만 보고 수능 점수가 그렇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최저 무조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10월 달에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이론 닦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논술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답안지예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답안지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란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학습 능력이랑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가지고 양을 늘리는 거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형과 패턴 그리고 어떤 제시문 분석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사실 우리가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학 2를 공부해야 돼. 1을 공부해야 돼.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응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합격을 시켜본 사람은 합격을 시키는 방법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원서 잘 내시고 나중에 수업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요. 여러분께서 원서 내시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실 거고 걱정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원서는 던지시고요. 일단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최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 수능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거쳐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고 싶은 학교 먼저 내시고 특히 의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될까? 내면 될까? 내지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원서 과감하게 내시고요. 그리고 수학 풀 때 수학은 결국 다 들어간 학교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을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주에 잘 원서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